자, 70페이지. 자, 홍정유의 동유가. 자, 보도록 할게요. 동유가. 자, 이 수업을 듣는 3인방 중에 한 새끼가 빠져가지고, 자, 강의의 흐름이, 어떨까 걱정되는데, 자, 둘이 잘 수업 듣고, 근데 오늘은 다행히 수업 자체가 이렇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수업 자체가 뭐 이렇게 뭐 아주 저번 주 용부가 뭐 이런 건 되게 재밌었잖아. 북천가 이런 것들은. 그죠? 근데 오늘은 그냥 별 얘기 아니야. 이런 작품을 왜 EBS에 실었나라는 작품이 생각이 되는데, 너희들 혹시 관동별곡 아니? 관동별곡. 관동별곡. 정철의 관동별곡. 정철이, 금강산하고, 그 다음에 동해를 여행 갔다가 쓴 글이 이제 관동별곡인데, 애들이 관동별곡 들을 때마다 막 얼굴을 찌푸려. 왜 되게 길어.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동요가는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 관동별곡이 한 100배 정도 돼. 길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자, 동요가는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너희들 철원. 철원이 어딘지 아니? 강원도 철원. 누가 생각나, 철원? 궁예. 궁예가 어때? 도읍으로 삼았던 것이 궁예야. 누구인가?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 그 궁예. 철원이야. 관동별곡에도 어때? 철원이 나오는데, 철원에서 어디를 여행하냐면 금강산으로 여행을 해. 철원에서 금강산으로 여행을 해. 자, 그러면서 자, 철원에서 금강산까지로 가기까지에, 자, 너희들 기행문의 3요소 뭐 혹시 들어봤어? 여정, 견문, 감상. 여정이 뭐야? 여행한 과정. 견문은 보고 들은 거. 감상은 말 그대로 자신의 생각이야. 자, 그러면 너희들 좋은 글은 여정, 견문, 감상 중에 뭐가 많은 글일까? 감상이 많아야지. 그게 좋은 글이야. 왜? 그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수 있지. 관동별곡이 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줄 알아? 막 연군지정, 우국지정, 뭐 내지는 선정의 포부,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있어. 태영이 알지 그 작품? 오케이. 그런데 이 작품은 자, 여정, 견문, 감상 중에서 자, 얘기해 줄게. 태영이 여정, 동현이 견문, 승우 감상. 삐리야, 삐리. 감상이 거의 없어. 얘가 자, 승우야, 너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된다. 자, 여정, 견문, 감상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문은 여정하고 견문 위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시험에 낼 게 없는 거야. 얘들아, 설마 수능에서 이 글의 작가는 어디를 이동했다 이런 거 안 나올 거 아니야. 뭘 봤다 이런 걸 나오겠니? 참, 평가원 시험이 하루 늦춰진 건 알지? 오케이. 자, 다행이야. 빨라지지 않은 게 굉장히 다행인 것 같아.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지문은 여정하고 견문 위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일기 형식. 자, 너희들 일기 안 쓰지? 초등 때 일기 쓸 때 뭐하고 못 쓰니 맨 위에? 일기 제목. 그래. 그 다음에 날짜. 그 다음에 날씨. 맞아. 이 새끼는 안 써봤나 봐 그것도. 자, 날짜와 날씨가 어때? 표시돼. 선생님, 선생님 그 석수동 저번에 그 초딩 얘기할 때 대림 아파트 살 때 1202호에 살았다 그랬지. 1101호. 그러니까 이게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대각선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살 때 한 4-5 식구가 또 이렇게 잘 어울렸어. 근데 여기에 이제 누가 있냐면 LG 다니는 아저씨하고 여기 이제 그 아줌마가 있어. 근데 워낙 친해서 이 아줌마한테도 누님 그러고 이 아저씨한테도 형님 되게 친해. 근데 이 아줌마가 뭐를 하셨냐면 보험을 하셨어. 보험을. 그리고 이게 아주 옛날 얘기라 이제 여기 이제 우리 큰애가 이때 초딩이었으니까 여기에도 이제 초딩이가 이제 하나 있었어요.
있었어. 근데 이제 마침 우리 내가 그때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거든. 장모님을 모시고 살아서 보험 드는 것 때문에 잠깐 내려왔었어. 누님 보험 좀 들려고요. 보험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왔었어. 얘기하는데 막 둘이 보험 얘기하는데 이 아들내미가 와서 초딩 아들내미가 와서 엄마 뭐 해줘 계속 이렇게 집착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그때 1,000원이었어 PC방이. 1,000원을 줄 테니까 가서 PC방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얘가 좋아가지고 딱 가는 거야. 근데 한 일주일 있다가 일기를 들고 온 거야. 걔가 일기를 쓴 거를 그 누님이 갖고 왔어. 우리 큰일 날 뻔했어. 그러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걔가 일기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오늘은 윗집 아저씨가 엄마 혼자 있는데 놀러 왔다. 엄마가 1,000원 주고 나가 있으라고 했다. 이러면서. 그 상황이 그렇잖아. 윗집 아저씨가 놀러 왔는데 앞뒤 생략하고 어때? 엄마가 1,000원 주고 나가라고 그랬대. 그래서 그 일기를 보여주는데 쌤들이 일기 검사를 대충 하는 거야. 거기다 어때 뭐 참 즐거운 하루였네 뭐 이렇게 써놓은 거야 선생님이. 거기에다가 그게 뭘 즐거운 하루였네 그렇게 써놨니. 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자 하여튼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작품은 자 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날짜와 날씨가 여러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문학성이 여러분 전혀 없는 그런 작품이고 작품 자체가 뭔가 주관이 없어. 주관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때? 내용 자체가 객관적이면서 사실적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가지? 얘들아 만약 어떤 소설이 어떤 작품이 감상이 많아. 감성이 많으면 당연히 이 작품은 뭐 위주일 거야? 주관적인 위주일 거지. 근데 이 작품은 감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시험에 나오기에 거의 안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어떤 작품인지 그래도 보고는 들어가야지. 자 읽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일단 교과서 부분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거랑 관련돼서 외부 자료가 전혀 없어. 그냥 흐름만 여러분 알아두고 이런 작품이구나 정도만 자 알아두면 돼. 자 철원부터 이리 오며 이따금 살펴보니 자 밑에 중략 있지. 중략 가운데.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기준으로 일단 이 중략 앞은 철원에서 어디까지 가는 금강산까지의 여정이 나오는 거야. 아직 금강산에 안 갔어. 중략 이전은. 철원부터 이리 오며 이따금 살펴보니 산수는 첩첩하고 첩첩 산중이야? 졸려? 인간은 드문데 자갈밭이 단단하여 쌍겨리로 밭을 갈고 자 쌍겨리라는 게 뭐냐면 소 2마리가 이렇게 쟁기를 가는 거야. 소 2마리가 주막에 기름 없어 관솔로 불 밝혔는데 얘들아 주막에 기름이 없어. 그래서 소나무를 가지고 그 솔방울 알지? 그걸로 불을 붙인 거야. 그럼 그만큼 어때 지금? 기름이 없을 정도로 가능한 거야. 안 적어도 돼. 뒤 한꺼번에 적을게. 어려운 거 있니? 전혀 없어. 그냥 이러다 끝나는 거야 오늘은. 방구설계 흙을 발라 굴뚝처럼 만들고서 아래에다 아궁이 떼고 불을 빼앗듯 하는구나. 그냥 아래에다 어때? 방 밑에다가 아궁이 만든 거야. 지금 딱 봐도 어때? 그냥 견문 위주로 되어 있지. 뭐 특별한 감성 없어. 자, 갯버들 베어다가 버드나무 베어다가 비자처럼 꺾어서서 채마밭은 채소밭이야. 안 적어도 돼. 울타리를 삼았고 얘가 버드나무 이렇게 베어다가 채소밭 옆에 뭐 예를 들어서 짐승들이 와서 그 채소를 먹을까봐 울타리를 이렇게 쳐놓은 거야. 읍내와 역점 중에 넉넉하게 사는 집은 얇은 청석 너화 쪽으로 지붕을 덮었는데 빠져나온 틈 속으로 하늘이 비친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은 울타리만 친 거고 잘 사는 집은 그 위에 뭐까지 지붕까지 이렇게 얹었다라는 그런 얘기야. 어려운 거 없어. 자, 빠져나온 틈 속으로 하늘이 비친다. 아주 깊은 두매산골 풍속이 수수하여 세간살이 집 꾸밈이 투박하고 힘들어 보인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를 이렇게 적어. 자, 여기까지의 주제는 자,
첩첩 산중에서 험난한 가난한 삶을 사는 자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안 어렵지? 그냥 첩첩산중에서 험난하고 가난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어. 벌써 4분의 1이 끝났네. 자, 그 다음 문장은 그래도 밑줄 그어. 초사일 저녁 때 먹구름이 끼기에 자 밑줄 자 펼쳐. 초사일 저녁 때 먹구름이 끼기에 자 우리 앞에서 설명한 건데 왜 밑줄 쳤을까? 날씨와 날짜가 나왔지. 그죠? 자, 2번 나와. 자, 날짜와 날씨가 나왔어. 자, 일기 형식이야. 자, 날짜와 날씨가 나왔습니다. 자, 초사일 저녁 때 먹구름이 끼기에 일제히 출발하여 장호고개 넘어갈 때 여정이야. 장호라는 고개를 넘어가 길은 굽이지고 돌사다리 험하여서 언덕이 가팔라서 보니비탈이라는데 보니비탈은 그냥 어때? 가파른 언덕이란 뜻이야. 한 고개 넘어서니 또 한 고개 높구나. 이해가지? 여정이 굉장히 험난한 거지. 그 가운데 큰 연못이 있고 수십여 간 달이 놓여 있는데 이쪽은 김성이요 저쪽은 회양이네. 하류 얕은 곳에 거룻배 배 메어두고 장마에 달이 떠내려가면 행인을 밑줄 그어 건네준다네 건네준다네 밑줄.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얘들아. 견자가 무슨 견자야? 볼견. 어휴 개견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자 문은 볼견. 문은 항문. 아 이 새끼가 들을 문. 볼견 들을. 이런 속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응?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때의 문자는 물어볼 문자고 이때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문은 들을 문자야. 들을 문. 한자성어로 적어. 한자로. 귀자 써서 귀로 듣는 거야. 뭐야 이 새끼야. 자 들을 문. 자 그러면 우리 여태까지는 앞의 내용은 다 견이었어 문이었어? 앞의 내용까지는 다 견이었지. 근데 이거는 어때? 지금 밑줄 친 문장은 들은 내용이야. 이거는 뭐 건네 준다 네. 지금 실제로 장마의 다리가 떠내려간 게 아니야. 장마의 다리가 떠내려가면 배가 건네준대. 요건 어때? 들은 내용이라고. 자 적어놔 밑줄 친 문장. 자 요 문장은 들은 내용이야. 자 견문 중에서 어디에 해당돼? 문에 여러분 해당이 되는 거야. 자 아직까지 금강산에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자 그 과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 쉽지. 너무 쉽지. 그래도 뭐 안 할 수는 없어서 요거 이제 앞으로 근데 모의고사에 가끔 보일 거야. 하여튼 중요한 건 고전 시가를 알고 들어가면 확실히 편해. 시험 볼 때 고전 소설의 줄거리 아는 거야. 그거 확실하게. 자 이제 그나마 중략 이유는 이제 좀 나올 만해. 자 이제 어디에 갔냐면 금강산에 갔어. 큰 폭포 맞은편에 바위에 늘어앉아 삼천척 떨어지는 물 건너 바라보니 어떤 내용인지 머릿속으로 딱 그림을 떠올려봐. 이쪽에 이제 뭐가 떨어져? 폭포가 떨어지고 그 앞에 있는 돌에 딱 앉아가지고 그 폭포를 보는 거야. 석백 백여길이 병풍 동그라미 쳐. 자 병풍. 자 질문. 여기에 나와 있는 병풍의 원관념은? 자 병풍은 여러분 어때? 은유야? 폭포라고 생각하면 안 돼.
폭포가 여러분 이렇게 떨어질 때 이렇게 절벽이 있을 거 아니야. 절벽 위로 어때? 폭포가 이렇게 떨어지겠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병풍은 그 절벽. 왼쪽 봐봐. 석벽이라고 나와 있지. 이게 절벽이야. 여기에 나와 있는 얘의 원관념은 석벽. 자, 너희들 아는 말로 절벽이 되는 거야. 석벽 배경일이 병풍처럼 둘러있고 허리가 꺾인 도시 물길이 되었는데 비온 후 성남폭포 몇 층을 보태어서 의인법이지. 자, 비온 후 성남폭포 몇 층을 보태어서. 자, 안 어려워. 자, 여기에 이제 폭포가 이렇게 흘러. 근데 어때? 비가 왔지. 그래서 어때? 물이 더 많이 떨어지는 거야. 그걸 어때? 성났다고 표현하는 거지. 의인법이야. 의인법. 흰 비단 동그라미죠. 흰 비단을 들이우고 옥기둥 동그라미죠. 옥기둥 세운 듯이. 밑에 은하수 동그라미. 자, 흰 비단 들이우고 옥기둥을 세운 듯이. 자, 무슨 법? 듯이니까 지규야. 그 다음에 은하수는 정말로 은하수가 있는 게 아니지. 자, 얘는 은유야. 세세 원관념은. 그렇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개의 원관념은 모두 폭포야. 아까 얘의 원관념은 석벽. 자, 얘의 원관념은 어때? 폭포입니다. 자, 그렇네. 자, 여기 봐. 자, 여기서 이제 폭포가 이렇게 흘러내리지? 그 밑에 이렇게 물이 있지.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폭포가, 여기 보자. 딱 떨어져서 여기서 막 흰가루같이 막 이렇게 터질 거 아니야. 바위 및 깊은 연못에 담아. 담아는 다가 맞아. 원래 표현은 담아가 아니라 다가 원래는 맞을 것 같아. 다. 부어 찢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봐봐. 여기에 나와 있는 폭포가 이 연못 안에 이렇게 담아.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닿는 거지. 그걸 어때? 쪄! 마늘 찌듯이. 얘가? 그럼 거기서 어때? 마늘이 팍팍 튀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흰 파도의 흔적이 튀겠지. 폭포의 흔적이 튀겠지.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 흰 눈이라고 표현한 거야. 흰 눈은 잘 들어. 폭포가 아니야. 폭포의 어때? 흔적.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자, 여기 봐. 연못이 이렇게 있고 연못에 뭐를 담아? 폭포를 담아. 그래서 어때? 걔를 빠! 그럼 거기서 어때? 폭포의 흔적들이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얘는 폭포의 흔적. 은유가 여러 번 쓰였습니다. 은유. 그나마 이 부분에 좀 낼 게 많지. 그나마. 근데 이것도 내기가 좀 힘든 건 관동별곡에 이런 표현이 되게 많아. 그래서 내 생각엔 이거는 관동별곡 보고 좀 표절한 게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 자, 금강산 폭포 중에 제일 장관 여기로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때? 금강산 폭포 중에서 어때? 제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한참을 구경하고 금강문에 도로 내려와서 남녀 요거는 남여라고 발음하는 게 좋아. 남녀 기억 안 나지? 남녀. 맞아. 북천가에 나왔지. 양반들이 타는 가마야. 오케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남녀는, 자, 북천가에서 나왔어. 자, 양반이 타는 가마야. 자, 남녀 타고 절에 와서 점심을 먹은 후에 만물초 가는 길에 온정을 지나기에, 만물초는 이제 금강산에 있는데 만물의 모습을 다 담고 있다고 그래서 만물초야. 뭐 몰라도 돼. 극락고개, 고개 이름이야. 공락고개 넘어서서 오리를 남짓가니 주막집 바로 곁에 우물집이 지었기에. 이해 가지?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어때? 그래도 어때? 금강산에 주막이 있는 거야.
옆에 이제 우물집을 지었기에 문 열고 구경하니 상하탕이 놓여있는데 우물이 몇 개? 상하니까 어때? 2개가 있는 거야. 2군데 똑같이 널쩍한 돌로 네모지게 짰고 물빛은 어때? 흐려. 으이씨. 그리고 어때? 미지근해. 그걸로 이제 식수를 하는 거야. 자, 물빛은 흐릿하고 미지근하다 하네. 또 뭐가 나왔어? 문. 또 들은 내용이 여러 번 나오는 거야. 알아도. 자, 밑줄 그어놓고 미지근하다 하네. 자, 들은 내용이야. 자, 보슬비가 계속 내려 주막에서 머물고. 얘들아, 지금 여행을 하기가 힘들지? 뭐 때문에? 날씨 때문에. 자, 밑줄 그어. 20일 1조반 후에 아침 후에 날 흐리고 안개 덮였는데 왜 밑줄 그을게? 또 발표 쳐야지. 뭐 나왔어? 날짜와 날씨 나왔지? 자, 또 일기 형식이 되는 거야. 자, 우리 위에 둘째 줄 봐봐. 만물초 구경하러 갔지? 자, 만물초 구경하려고 준비하고 내려가니 지로승가, 지자가 알지자, 로는 길로자, 길을 안내해주는 스님과 주막주임이 붙들고 뭐하길? 만류를 하는 거야. 뭐를 보러 가려고 하는데? 만물초를 보려고 하는데 그걸 어때? 말리고 있어. 자, 지금 이 부분은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자, 지로승과 주인의 말을 자, 인용합니다. 자, 지로승과 주인의 말을 인용해. 이제부터 큰 따옴표에 만물초 가는 길이, 여기서부터 이제 큰 따옴표 해봐. 만물초 가는 길이 왕복 70리요. 맑은 날에도 구름 끼면 못 보는데 하물며 비 오는 날은 지척분간 못하니 미끄러운 돌사다리 천신만고 올라가서 산밑만 겨우 보면 분하지 않겠는가? 여기까지야. 무슨 뜻이야? 지금 거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힘든데 어차피 가도 이런 날씨에는 제대로 안 보여. 뭐 굳이 거기까지 가? 말리는 거야. 만류하는 거야. 이해가? 가지 말라고. 자, 들어보니 그럴듯하고 일행들도 옳다고 하여 복례산이 금강산의 옛 이름이야. 복례산에 다시 올 약속을 만물초에 남겨두고. 무슨 뜻인지 알겠니? 그래, 다음에 또 오자. 다음에 또 와서 만물초 보자 라고 이제 스스로를 위안하는 거지. 그죠? 자, 행장을 다시 차려 어디로 내려가? 총석으로 가는 거야. 이제 금강산 여행을 마치고 총석으로 가.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지. 뭐 때문에 뭐가 바뀌었어? 날씨 때문에 여정이 바뀐 거지. 오케이? 자, 옆에다 적어. 자, 날씨 때문에 여정이 바뀜. 자, 금강내외산을 이곳에서 작별하니 만이천 봉우리가 눈앞에 또렷하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자, 어디를 여행하고? 금강산을 여행하고 빠이빠이. 자, 이제 뭐 하는 내용이 나와? 떠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정말 미안하다. 역대급으로 쉽지 않냐. 그죠? 자, 잠깐만 얘들아. 초안가까지 하면 40분. 이건 또 시간이 또 애매해서 6시에 내신 수업이 있어서.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 하고 딱
딱 하루에 한 작품씩만. 이게 딱 12까지 있어서 6평전까지 여러분 한 주에 하나씩 하면 탁탁탁 끝나. 오케이? 왜? 더 하고 싶어? 아쉬워가지고. 근데 이거 하기엔 또 너무 길어져가지고. 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